왜 은퇴 후에도 불안할까요? 왜 자산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할까요? 왜 평생 일에 모은 집이 오히려 짐이 될까요?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재무 상담을 해온 박정민입니다. 수천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집값 오르길 기다리느라 정작 현금 흐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집은 몇 채 있는데 돈은 없다고요? 아이러니하죠. 종이 위에선 부자인데 통장엔 돈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직접 본 50대 이후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10년 넘게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퇴직금 받으면 뭘 사야 할까? 이자라도 받으려면 어떤 부동산이 좋을까? 월세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보시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얼마 전 상담을 오신 김은자 63세님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두 분은 평생 맞벌이로 열심히 일해서 서울 근교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어요. 퇴직 후엔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자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가를 샀는데 공실이 늘어나고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두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15년 넘게 봐왔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다가 현금이 끊기고 결국 행복도 잃는 분들이죠. 김은자님 같은 분들이 한 해에도 수십 명씩 제 상담실을 찾아오세요. 다들 똑같은 실수를 하시거든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은 돈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집 크기를 줄이는 게 답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수익형 호텔입니다. 요즘 광고에서 많이 보시죠? 연 15% 보장, 안정적인 수익, 노후 대비 완벽한 투자처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수익형 호텔은 보장은 있어도 현금은 없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15% 보장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1%에서 2%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운영사가 중간에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기 때문이죠. 관리비, 수선비, 마케팅비 이런 식으로요. 한국소비자원 보고서를 보면 수익형 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계약 조건 미이행이나 수익률 불이행 문제를 겪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박영호 67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호님은 수익 보장에 끌려서 제주도에 있는 호텔 한 호실에 투자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아 보였대요.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깨끗하고요.
그런데 2년째 월세 한 푼 못 받고 계세요. 운영사는 코로나 여파라고 하고 적자라서 못 준다고 하고 나중에 몰아서 준다고 하고요. 결국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절대로 보장형 상품은 피하셔야 해요. 대신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한 월세 구조만 선택하세요. 내가 직접 세입자를 보고 내가 직접 월세를 받는 구조 말이죠. 제3자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광고에서 한정 분양, 마감 임박 이런 표현 보시면 의심부터 하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 최근에 이런 광고 한 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그랬다면 오늘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토지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땅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매달 현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지를 사면 돈은 안 나오고 세금만 나와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계속 나가죠. 게다가 필요할 때 바로 팔 수도 없어요. 땅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니까요.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개인 토지 보유자의 60% 이상이 매각까지 3년 이상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3년이에요. 그 사이에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명자 70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명자님은 은퇴 후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토지에 투자하셨어요. 언젠가 개발되면 큰돈 벌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5년째 매수자 한 명 못 만나셨어요. 그 사이에 재산세만 1천만 원 넘게 내셨고요. 은퇴 후엔 흐르는 돈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토지는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중 일부로만 접근하세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한데 땅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진 자산 중에서 팔기 힘든 건 어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위험 자산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요. 10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엔 달라요. 10년에서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 프로젝트는 은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자료를 보면 재개발 구역의 평균 사업기간이 13년 8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14년이에요. 50대에 사면 60대 중후반이 돼서야 완공되는 거죠. 그 사이에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정수 66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정수님은 재건축 기대감에 빌라를 사셨어요. 조합도 설립되고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10년째 아무 진전이 없어요.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시공사 바뀌고 행정 절차 꼬이고요. 최정수님은 지금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여전히 낡은 빌라에서 사세요. 완공보다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하세요. 언젠가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혹시 당신도 조합 설립만 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상가 투자입니다. 예전엔 상가가 정말 좋은 투자처였어요. 월세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 상가는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 전국 상가 공실률이 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10채 중 한 채 반은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홍성진 5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홍성진님은 노후 월세를 꿈꾸며 인천에 있는 상가를 사셨어요. 위치도 괜찮고 건물도 깔끔했죠. 그런데 세입자 구하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니까 오프라인 가게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가고요. 상가 대신 단기 임대나 공유형 주택처럼 실수요 기반 상품을 검토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집은 항상 수요가 있거든요. 수익률 3%는 은행 이자보다 낮아요.
요즘 길가의 상가, 문 닫은 곳이 부쩍 많다고 느끼시나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과도한 대출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일하면서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엔 달라요. 레버리지는 통제할 수 있을 때만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대출자 중 30%가 금리 인상 이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3명 중 1명이에요. 정말 심각한 수치죠. 조상기 6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상기님은 3억 대출로 꼬마 건물을 사셨어요. 월세 받으면 이자 내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달 150만 원씩 적자를 보고 계세요. 월세는 300만 원인데 이자가 450만 원이 나가니까요. 수익률이 금리보다 최소 2% 이상 높을 때만 빚을 활용하세요. 괜찮겠지가 아니라 견딜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자만 내는 대출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험 신호예요. 이렇게 5가지만 피해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수익형 호텔, 토지, 재개발, 상가, 과도한 대출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운사이징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싫어하세요. 평생 일해서 큰 집 샀는데 왜 작은 집으로 가야 하냐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런데 크기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방이 4개인데 2개만 쓰고 계시면 그게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청소도 힘들고요. 큰 집을 팔아서 남는 돈으로 월세형 주택에 투자하시면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겨요. 제가 만난 한 분은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인근 25평으로 옮기셨어요. 차액이 3억 정도 나왔는데 그걸로 오피스텔 2채를 사셨죠. 지금은 매달 월세 200만 원씩 받으시면서 훨씬 편하게 사세요. 혹시 지금 집이 너무 크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음은 단기 임대나 공유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학생, 직장인,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이 단기로 방을 구해요. 이런 수요를 활용하는 거죠. 고시원, 쉐어하우스, 단기 숙소 이런 형태로 임대하시면 일반 월세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물론 세입자 교체 주기 관리는 필요합니다. 몇 달마다 사람이 바뀌니까요. 그래도 공실 걱정은 덜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역세권에 있는 작은 빌라를 사서 방 3개를 각각 단기 임대로 돌리세요. 한 방당 60만 원씩 받으니까 월 180만 원 수입이 생기죠. 관리는 조금 번거롭지만 안정적이에요. 내 공간을 조금 나누면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세 번째는 생활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매달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통장을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고정비 통장, 여유자금 통장 이렇게 3개만 만들어도 달라져요. 자동이체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월말에 잔고만 확인하면 돼요. 고정비를 모르면 현금 흐름이 안 보입니다. 한 달 소비 점검표를 만들어 보세요. 식비,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지출이 보여요. 어떤 분은 안 쓰는 구독 서비스만 정리했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 절약됐대요. 지금 매달 어디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건강 기반의 소비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식비가 늘어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해요. 불필요한 외식, 과도한 선물, 충동 구매 이런 걸 줄이셔야 해요. 건강하게 살면 의료비도 줄어들고 생활비도 줄어들어요.
한 달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요즘 소비 습관이 예전보다 더 느슨해지지 않으셨나요? 카드값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시진 않나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매달 소비 일기를 쓰세요. 오늘 뭘 샀는지, 왜 샀는지 적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동 구매가 확 줄었대요. 생각보다 안 사도 되는 게 많더래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욕심내면 무너집니다. 큰 돈을 바라지 마시고 작은 수입부터 시작하세요. 본인의 경험을 살린 소규모 재능형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 잘하시면 요리 클래스, 글씨 잘 쓰시면 캘리그라피 수업, 정리 잘하시면 정리 컨설팅 이런 식으로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벌어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회계 일을 하셨는데 퇴직 후에 동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간단한 세금 상담을 해주세요. 한 건당 5만 원씩 받는데 한 달에 10건 정도 해요. 5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거죠. 돈이 아니라 내 시간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집값만 오르면 괜찮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집 팔면 된다. 부동산은 절대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요. 근데 이게 바로 잘못된 상식이었어요. 집값은 올라도 내 삶은 안 올라가요. 오히려 세금은 더 나가고 관리비는 더 나가고 정작 쓸 돈은 없는 거죠. 종이 위에선 부자인데 실제로는 쪼들리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방향은 뭘까요? 현금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매달 50만 원이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집값 1억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매달 50만 원씩 2년만 받아도 1,200만 원이에요. 확실하죠? 제가 만난 분들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잘못 관리한 분들하고 제대로 관리한 분들이요. 잘못 관리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70대까지 일해야 해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집은 몇 채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급하게 돈 필요하면 급매로 팔아야 하고요. 그러면 손해보죠. 자녀들한테 집 물려준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 집 관리하느라 고생해요. 세금만 엄청 나가거든요. 작년에 한 아들이 저한테 상담 오셨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만 1년에 3천만 원 나간대요. 월세 수입은 2천만 원인데 세금이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식한테 물려줄 자산인가요? 빚인가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한 분들은 어떨까요?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겨요. 월세든 배당이든 작은 수입이든 뭐라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갑자기 돈 필요해도 당황 안 해요. 현금이 있으니까요.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손주 용돈도 부담 없이 주고 아프면 좋은 병원 가고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예요. 집값 오르는 거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한 거죠.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강남 아파트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셨어요. 그 돈으로 오피스텔 3채 사서 월세 받으세요.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대요.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든든하대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하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내 자산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예금, 주식, 보험 다요. 그 다음에 각각 옆에 적으세요. 한 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 없나? 솔직하게요. 집은 한 달 안에 못 팔죠? 그럼 X표. 예금은 당장 찾을 수 있죠? 그럼 O표. 다 적고 나서 O표가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만약에 O표가 전체의 30%도 안 되면 위험해요.
급할 때 돈을 못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금 흐름 점수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 건 이거예요. 행복한 노후는 큰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현금 흐름에서 온다는 거요. 집이 크면 뭐예요? 통장이 비어 있는데요. 집값이 비싸면 뭐예요? 생활비가 없는데요. 30년 동안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50대 이후엔 투자가 아니라 관리예요. 돈을 불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해야 해요. 안전하게, 꾸준하게, 작더라도 확실하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다운사이징 후에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월세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숫자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큰 집 지키면서 불안하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작은 집으로 옮겨서 매달 돈 들어오는 삶을 사실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하세요. 서로 나누면 답이 보여요.